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비스는 리그 2위지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손호의 일격을 당했다. 주축 선수 대부분이 부상 중인 손호 상대로 패했는데 높이의 우세를 전혀 살리지 못했고 팀 내 최다 득점인 19점을 기록한 옥존의 경기 막판 보네드 플레이가 결정적이었다. 숀 롱이 전반기 마지막에 부진을 털어낸 것은 있지만 함지훈의 결장으로 인해 국내 빅맨진의 득점이 줄었다. SK는 9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로 휴식기에 들어갔다. 모비스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 질 것 같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며 이번 시즌 우승을 향해 뛰고 있다. 최고의 선수인 자밀 원이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오누아쿠 상대로 25점 11리바운드로 우위를 점했고 독감에서 돌아온 안영준이 11.8리바운드로 뒤를 지원했다. 김영빈의 이탈에도 오세근과 최부경이 잘해주기에 국내 빅맨진의 활약도 좋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연승을 이어가는 리그 선두 SK의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모비스는 숀 롱과 프림 등 원희를 1대1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외인 수비수가 있다. 안영준과 김선영 상대로 이우석과 박무빈이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옥종과 한호빈이 외곽에서 지원할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창원 LG 대 고양 손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LG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삼성에 역전승하며 3위를 기록했다. 3쿼터 삼성의 공세에 밀리며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4쿼터 31점을 몰아치며 승리했다. 라운드 MVP에 선정된 타마요가 24.7리바운드로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양준석이 어시스트 12개 포함 더블더블로 백코트에서 맹활약했다. 단, 악재가 있었는데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한 슈터 유기상이 골멍 부상을 당하며 3주 정도 이탈이 확정적이다. 정인덕과 전성현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손호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모비스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팀의 에이스인 이정현이 부상으로 장기간 빠진 데다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아코 포워드인 타마요가 리그 데뷔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빠지는 악재가 있었지만 높이가 좋은 모비스를 제압했다. 벤치에서 나와 엄청난 야투 성공률을 보여준 정성조가 16점을 뽑아내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고 이재도가 리바운드와 스틸, 어시스트를 모두 4개 이상 기록하며 활약했다. LG의 승리를 본다. 손호는 임동섭이 김태술 감독 체제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성조와 최승욱 등으로는 이재도를 확실하게 지원하기 어렵고 김진유가 직전 경기에서 당한 부상 여파로 최소 3주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타마요와 양준석이 주전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리드를 견인할 것이고 멀로가 번지의 느린 발을 공략할 LG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주 일요일 홈경기에서 썸에 승리했다. 3쿼터 한때 17점 차까지 앞서는 등 완승이 기대된 경기였는데 4쿼터 추격을 허용하며 위기가 왔었지만 막판 상대의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를 이해안과 배혜은 등이 잘 넣어줬다. 부모님이 경기장에 오신 키아나 스미스가 13.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배혜은의 활약도 좋았다. 단 이주영과 조수아 등이 부상 여파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 신한은행은 월요일 경기에서 하나은행에 신승했다. 하나의 약세를 보이는 이번 시즌이기에 경기 종료 시점까지 접전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8초 남은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 시도를 잘 막아냈다. 최이세미 팀원 중 가장 많은 38분을 소화하며 13점을 기록했고 리카가 결승 득점 포함 13점으로 활약했다. 신한은행의 승리를 본다. 삼성생명은 리그에서 가장 주전 구간의 경기력이 좋다. 그러나 최근 경기 마무리 상황이 불안한 데다 앞선 가드진의 부상이 많기에 미츠키와 키아나 스미스를 제외하면 리딩을 해줄 선수가 없다. 홍유순과 최이샘 등이 이에란의 리머텍을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리카가 배혜윤을 사이즈로 어렵게 할 신한이 삼성전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는 지난 주말 현캐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아쿠아 아웃사이드 히터로 영입한 야쿠비 안정적인 리시브와 함께 20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비에나도 같은 20점을 기록했는데 블로킹과 서브에서 밀렸고 허리 부상으로 결장한 황태기의 공백이 컸다. 그래도 모처럼 주전 세터로 기회를 받은 2연승이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줬기에 이 경기에서도 황태기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우리카드에 패했다. 팀 공격 성공률과 서브 득점 등에서 밀리지 않았고 수비도 어느 정도 잘 됐는데 블로킹에서 9대20으로 밀린 것이 컸다. 파즐리가 29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이시몬이 모처럼 주력 로테이션으로 올라와 60%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막심이 11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막심이 가세한 이후 공격의 다변화가 이뤄진 것은 확실하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KB는 황태그가 허리 부상 중이기에 감독이 무리해서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연승이 나설 텐데 비에나와 황경민의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나경복이 확실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파즐리와 막심이 좌우 공격을 책임질 수 있을 삼성화재가 승리할 것이다. 5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퍼는 후반기 페이스가 좋았기에 4위 추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최하위 GS 칼텍스 원정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패했다. 아포직과 미들 블로커 역할을 동시에 해주며 최근 팀의 공격을 이끌던 테일러가 30%의 성공률로 12점에 그친 데다 박정아가 공격 성공률 10%로 부진했다. 도로공사는 정관장 원정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후반기 시작 이후 삼각편대가 안정적으로 득점을 뽑아냈고 김다은이 성장세를 보였기에 쉽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정관장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블로킹과 서브에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공격 성공률에서 뒤진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강소희와 니콜로바가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 중앙의 경기력도 나아졌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페퍼는 이원정의 부상 이탈에도 팍사랑이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 그러나 테일러와 박정아, 이한비 등의 사이드 공격 비중이 높기에 그들의 성공률이 안 나오면 고전할 수밖에 없다. 강소희와 타나차, 니콜로바의 삼각편대를 김다은이 잘 이용하고 있고 김세빈과 배우나의 중앙 존재감이 확실하게 살아난 도로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